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 여러분. 수학 듣기 평가 12강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제는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이며 각 문제당 2번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출제할 내용들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셨으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4가지로 나누고 여러분에게 4가지를 암기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1번은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에 대해서 4가지 단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4가지 단계로 적어주십시오.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나중에 2차 방정식의 활용 이런 부분에서도 이 4가지 순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1학년 때 전부 다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암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1번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4가지 순서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렸죠. 적으실 때요, 너무 완벽하게 적으실 필요 없이 선생님이 전화기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전화기를 세우고 그리고 전화기가 잘 되는지 비밀번호를 풀어보고 그리고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기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뭐하기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다음 지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식을 만들고 답을 구해서 적으면 됩니다. 계산하는 과정은 빈 공간에 적으시면 되고요. 여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으시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적으시면 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산을. 자, 2번 선생님의 나이는 올해 43살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13살이고요. 선생님의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몇 년 후를 미지수 x로 설정하고 푸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 선생님의 나이는 올해 43살이고 현재 43살이고 여러분의 현재의 나이는 13살입니다. 선생님의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 선생님의 나이는 43살이고 여러분의 나이는 13살입니다. 선생님의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3번) 다음 지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고 식을 세우고 이제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듣기 전에 이 3번 문제는 선생님이 강의할 때 설명한 부분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숫자도 바꾸지 않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3번 문제를 풀 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풀 때 구하려는 걸 x로 놉니다. 구하려는 거를. 그런데 제가 분배의 문제, 나누어 주는 문제, 초콜릿을 나누어 주거나 그리고 사과를 나누어 주거나 공책을 나누어 주는 문제에서는 공책의 개수를 구하라,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라, 사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사과의 개수를 x로 놓을 수도 있지만 학생 수를 x로 놓고 문제 해결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미지수를 1개만 쓰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을 문제를 풀 때 학생 수를 x로 나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을 풀 때 학생 수를 x로 나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듣기 평가가 부족해도 다시 뛰지 않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학생 수를 x로 나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지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누어 주는데 한 사람에게 5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고 한 사람에게 5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고 6개씩 나누어 주면 8개가 부족하다고 한다. 사과의 개수를 구하여라. 학생 수를 x로 놓고 좌변도 사과의 개수, 우변도 사과의 개수, 사과의 개수는 사과의 개수로 문제를 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다시 지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문을 듣고 학생 수를 x로 놓고 사과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3번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누어 주는데 한 사람에게 5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고 6개씩 나누어 주면 8개가 부족하다고 한다. 사과의 개수를 구하여라. 우리가 4번 다음 지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4번 연속하는 두 정수는 선생님이 첫 번째 수를 x라고 놓으면 다음 수를 x 플러스 1 또는 첫 번째 수를 x 마이너스 1이라고 놓으면 다음 수를 x 이렇게 연속하는 정수란 표현을 쓰면 수의 차이가 1이기 때문에 앞에 수를 x로 놓으면 뒤에 수를 x 플러스 1 앞에 수를 x 마이너스 1로 놓으면 뒤에 수를 x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연속하는 세 정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 수를 x 마이너스 1로 놓는다면 연속하는 세 정수를 무엇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 수는 x 마이너스 1입니다. 4번 연속하는 세 정수의 문제에서 처음 수를 x 마이너스 1로 놓는다면 세 수를 이것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x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이것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연속하는 세 정수 첫 번째 수를 x 마이너스 1로 놨을 때 이것 자, 5번 연속하는 세 홀수나 연속하는 세 짝수는 2씩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처음 수를 x-2로 놓는다면 다음 수는 이것이라고 놓을 수 있는데요. 세 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속하는 세 홀수, 연속하는 세 짝수 이 문제에서 처음 수를 제가 x-1로 놓는다면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는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6번 다음 지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을 거쳐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듣기 평가로 출제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속하는 6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51일 때 이 세 자연수를 구하여라. 6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51일 때 이 자연수를 구하여라. 6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51일 때 이 세 자연수를 구하여라. 7번 100의 자리 숫자가 x, 10의 자리 숫자가 y, 1의 자리 숫자가 z인 세 자리의 자연수를 이것으로 표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풀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7번 100의 자리 숫자가 x,
10의 자리 숫자가 y, 1의 자리 숫자가 z인 세 자리의 자연수를 풀어서 이것으로 적어주기를 바랬습니다. 네모 x 더하기 네모 y 더하기 z 이런 꼴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8번 다음 지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식을 적고 문제 해결을 해서 답을 적으면 됩니다.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가 오늘 출제되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돼서 3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10의 자리의 숫자가 3인 두 자리의 자연수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54만큼 크다고 한다. 처음 자연수를 구하여라. 교재에 있는 내용과 문제를 바꾸었기 때문에 단순 암기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8번 10의 자리의 숫자가 3인 두 자리의 자연수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54만큼 크다고 한다. 처음 자연수를 구하라. 8번 10의 자리의 숫자가 3인 두 자리의 자연수에서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54만큼 크다고 한다. 처음 자연수를 구하여라. 9번과 10번은 11강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문제입니다. 1차 방정식이 풀이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9번과 10번은 하나의 지문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번과 10번이 끝났을 때 다수의 학생들이 만약 한 번 더 듣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에서 a하고 c가 다르면 1차 방정식입니다.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에서 a하고 c가 다르면요 1차 방정식입니다. 9번에는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를 적으시고요. 9번에는 10번에는 항상 거짓인 등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9번은 항등식의 조건, 10번은 항상 거짓인 등식의 조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9번과 10번 지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에서 a하고 c가 다르면 여러분들은 1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무수히 많은 항등식에서는 이 조건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9번은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이 조건이 있으면 되는데요. 9번에는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적어주시고 10번은 항상 거짓이 되기 위한 등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 9번은 A하고 C는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있어야 됩니다. 10번은 A하고 C는 같고 그리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9번과 10번은 A하고 C가 같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뒤에 이것은 다른데요. 9번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10번은 항상 거짓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부족한 듣기평가지만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문제의 개념들 완벽히 아셔야 나중에 고학년이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하기, 세우기, 풀기, 확인하기입니다. 미지수 정하기, 방정식 세우기, 방정식 풀기, 확인하기 이렇게 적으셔도 되지만 그냥 정하기, 세우기, 풀기, 확인하기 이렇게만 적으시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암기법도 말씀드렸죠. 전화기가 떨어졌으니 전화기를 세우고 전화기를 세운 다음에 잠금 번호를 푼 다음에 전화기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말씀드렸죠. 2번은 2년 후입니다. 2번은 2년 후. 3번은 58개. 3번은 58개. 4번은 x-1, x 플러스 1. 5번은 x-2, x 플러스 2. 6번은 16, 17, 18. 7번은 100x 더하기 15y 더하기 z. 8번은 39. 9번은 A는 C 그리고 B는 D. 10번은 A는 C 그리고 B는 D가 아니다 입니다. 자, 기평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항상 노력하는 우리 제자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예의를 지켜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제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자, 듣기평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